네, 지난 금요일 글로벌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전날에 조금은 주춤했었던 달러 강세가 다시금 이날 급격하게 올라서게 되면서 증시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3대 지수 모두 내림세로 거래 마쳤고 주간 단위로도 하락세로 다시 한번 이어졌습니다. 3대 지수 마감가 확인해 보시죠. 다우지수가 이날 0.82%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S&P 500 지수가 0.61%, 나스닥 지수가 0.44% 내렸습니다. 다우지수 하루 동안의 흐름 살펴보시면요. 달러 강세 여파에 따라서 장중 내내 하락권에서의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장 초반부터 달러 초강세 영향에 따라 낙폭을 키운 모습이었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초반에 좀 발표가 됐었던 경제 지표들도 대체로 부진했습니다. 먼저 생산자 물가지수가 0.5% 하락 시세를 보였었고요. 소비자 심리지수도 91.2를 기록하면서 예상치, 전월치를 모두 밑돌았습니다. 이런 부진한 경제 지표로 인해서 지수의 방향성은 조금 더 불확실성해진 모습이 있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달러 초강세 여파, 유로화 대비 달러화가 12년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지게 되면서 최저치를 기록하게 되면서 기업들의 실적 부진 다시 한번 불가피해졌습니다. 증시에 이대로 악재로 반영되는 모습이었었고요. 달러 강세에 따라서 유가도 크게 밀리게 되면서 다우지수 내에 있는 에너지 섹터들도 낙폭을 기록한 것 역시 증시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0.82% 밀리면서 17,750선을 밑돌았고요. 주간 단위로 다우지수는 0.6% 내림 시세 기록했습니다. S&P 500 지수 보겠습니다. 역시 같은 양상 이어졌습니다. 장중 내내 하락권을 유지했었고요. 장중에 저점 대비로는 조금 더 올라서는 모습이었었지만 대체로 저점에 가까운 부근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 내에서는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에너지 섹터들의 낙폭이 깊었습니다. 장중에 에너지 섹터들 1% 넘는 낙폭을 기록하기도 했었고요. 종가상으로는 조금의 낙폭을 회복한 채 거래 마쳤습니다. 또 유틸리티의 낙폭도 이날 깊었습니다. 1% 이상의 하락 시세를 보이게 되면서 전 섹터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0.61% 밀렸습니다. S&P 500 지수는 3주 연속 내림 시세 기록했었고요. 지난 한 주 동안의 주간 단위로는 0.9%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스닥 지수까지 확인해 보시죠. 반도체 몇몇 종목들이 이날에는 조금 선방하는 양상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락을 조금은 방어하는 모습도 나타났지만 역시나 장중 하락권에서의 유지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저점보다 조금 더 올라서면서 0.44% 내린 4,871포인트 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주간 단위로 1.13%, 3대 지수 가운데 가장 크게 밀렸습니다. 네, 지난 한 주 동안 뉴욕 증시 지금 보시면 그 전주의 고용지표 호조에 따라서 금리 인상 우려감 그리고 달러 강세 여파에 따라서 한 주 내내 하락 시세를 보였었는데요. 주 막판까지 달러 강세 영향권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이슈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성문 기자. 네, 해외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달러 가치가 하루 만에 다시 반등하면서 뉴욕 증시의 발목을 잡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와 함께 유로화 가치 하락도 가파르게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파이낸셜 타임즈는 1유로와 1달러가 동등해지는 페리티가 급접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Strong dollar pushes euro nearer parity. 현지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날 미국의 경제 지표가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 가치가 강세를 나타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주요 통화 대비 달러 가치 나타내주는 달러 인덱스는 100.3포인트를 넘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이뿐 아니라 달러 인덱스는 지난 한 주 동안만 2.7% 급등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뿐 아니라 유로화 가치 하락도 가파르게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날 뉴욕 외환거래소에서 미국 달러 대비 유로화 가치는 심리적 지지선이었던 1.05달러 밑으로 추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날 미국의 지표가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 강세를 상쇄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 미국의 지날 발표됐던 생산자 물가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중앙은행의 자산 매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유로화 하락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달러 강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안에 1유로가 1달러가 되는 페리티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고요. 2017년 말에는 1유로가 80센트에 거래되는 이른바 역전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한 다수의 전문가들은 이번 주에 있을 연방준비제도의 3월 정례회의에서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힌트가 나온다면 이와 같은 달러 강세는 더욱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발표됐던 경제 지표도 좋지가 못했는데요. 따라서 뉴욕 증시 하락을 돕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4개월 연속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자세한 소식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US Producer Price Index falls, signaling weak inflation. 현지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 노동부는 2월의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전년 동기 대비 0.5%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0.3% 증가를 점쳤던 전문가들 예상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치를 나타냈는데요. 또한 이 변동성을 줄인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PPI 역시 부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근원 PPI도 0.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에 대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내 인플레이션이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이 달러 강세와 함께 유가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PPI 하락을 이끌었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또한 이 낮은 물가가 계속 이어질 경우에는 연준이 첫 금리 인상 시기를 연기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번 주에 열릴 FOMC 회의에서 최근에 이 미국의 경제 지표 부진에 대해서 연준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해외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수별 흐름과 그에 따른 외신 소식들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 내 개별 종목들, 주요 종목들 마감 상황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에 따른 또 종목별 외신 소식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시황센터로 연결합니다. 어이지 앵커 그리고 우성 기자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네, 다우지수 내에 있는 30개 구성 종목 양상입니다. 27개 종목 내렸고요. 7개 종목만이 21개 종목이 내렸고 7개 종목이 선전했고요. 2종목은 모두 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IBM이 가장 큰 폭의 낙폭을 기록했었고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 비자카드, 코카콜라와 제너럴 일렉트릭스, 캐터필러 포함한 21개 종목 부진했습니다. 반대로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 듀퐁 등 7개 종목 시장 대비 선전했습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IBM이 가장 큰 폭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날 항공 제조업체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스도 2% 넘는 낙폭을 기록했었고요. 이 비자카드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모두 1% 이상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소매 판매 종목이었던 코카콜라, 나이키 모두 부진한 양상 나타났는데요. 반대로 좀 시장 대비 선전했던 종목을 살펴보게 된다면 기술주가 그나마 선방을 했습니다. 이 다우지수 내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인텔이 이날 0.8%, 0.4% 각각 오른 추세가 이어졌었고요. 보험주인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이날 0.3%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S&P 500 섹터 내의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전 섹터가 내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틸리티 섹터가 1% 이상의 낙폭을 기록하면서 가장 부진한 양상을 보였었고요. 산업재와 건축자재, 자본재 섹터가 1% 내외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그 밖에는 소매 판매와 금융 그리고 반도체 기술주, 에너지 섹터가 0.5% 내외의 하락 추세가 이어졌었고 이날 바이오 헬스 종목만이 시장 대비 선전했는데요.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특징주 확인하겠습니다. 에너지 섹터가 이날 일제히 좀 밀리는 양상 이어졌습니다. 간밤에 달러 강세 그리고 공급 우위 장세 전망에 따라서 국제 유가가 지난 금요일에 4% 이상의 낙폭을 기록했었고요. 주간 단위로도 9.6% 내리면서 에너지 관련 섹터들에 대한 수익성 악화에 대한 전망에 힘이 실렸습니다. 에너지주 가운데서 QEP 리소시스를 포함해서 체사피커 에너지 그리고 QEP 샘프라 에너지까지 모두 1% 이상의 낙폭을 기록했었고요. 앞서 보신 대로 다우지수 내에서는 엑손모빌, 쉐브론 텍사코 각각 0.4%, 0.7% 하락 추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징주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세계 최대 전기 자동차 업체인 이 테슬라 모터스가 암울한 실적 전망 전해지면서 주가 약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외국계 증권사인 도이체방크가 이 세계 테슬라 모터스의 최대 수출지죠. 유로화 가치 폭락에 따라서 올해와 내년 실적 전망을 대폭 낮췄고요. 이에 따라 투자 심리가 다소 어두웠습니다. 저점 부근에서 거래 마치면서 1.25% 내린 188.68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종목들 대체로 전반적으로 부진한 양상 이어졌습니다. 투자 심리, 강달러의 발목 잡힌 모습인데요. 특징주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시장이 부진했던 가운데서도 미국의 건강보조식품 제조업체인 허벌라이프의 주가가 치솟았습니다. 그동안 허벌라이프를 피라미드 구조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던 빌 에크먼이 FBI의 조사를 받는다는 소식 때문이었는데요. 자세한 소식 포춘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The FBI is looking into possible Herbalife stock manipulation.
현지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포춘에 따르면 미국 FBI는 이 퍼싱 스퀘어 캐피탈의 최고 경영자이자 헤지펀드 스타로도 꼽히는 빌 에크먼을 허벌라이프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포춘에 따르면 에크먼은 허벌라이프의 주가를 일부러 끌어내리려고 했다는 이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실제로 에크먼은 이 허벌라이프가 불법 피라미드 구조라며 그동안 강력 비판해 온 바 있습니다. 이 같은 비판에 이 허벌라이프의 주가는 무려 지난 2년간 반토막이 났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에크먼은 이 허벌라이프 주가 하락에 무려 10억 달러를 베팅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허벌라이프는 이에 대해서 에크먼이 지난 2년간 7,500만 달러를 허벌라이프를 모함하는 데 사용했고 이 과정에서 공매도를 통해 부를 늘렸다는 주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퍼싱 스퀘어 캐피탈 대변인은 이에 대해서 우리는 허벌라이프로 인해 고통받은 피해자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어떤 조사도 환영한다고 대응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뉴욕 증시에서 이날 허벌라이프의 주가는 무려 8.15% 올랐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관련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국제유가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이날 에너지 관련 종목이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파이낸셜 타임즈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nergy shares weighed on Wall Street. 현재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이날 S&P 500 에너지 지수는 0.5% 하락을 했는데요. 지난 한 주간 하락폭은 무려 2.8%에 달했습니다. 이날 국제에너지기구가 월간 보고서를 냈는데요. 이 월간 보고서에서 국제유가 하락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이 에너지주들의 하락 압력을 가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에너지기구는 현재 이 일각에서는 유가 바닥론이 제시되고 있지만 유가가 진정 국면을 보일 것이란 생각은 지나친 낙관론이라고 일침했는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지난 금요일 4% 넘게 급락했고요. 지난 한 주 동안에만 무려 9% 넘게 하락했습니다. 골드만삭스도 이날 원유 시장 펀더멘탈이 여전히 취약하다고 경고했는데요. 투자노트에서 골드만삭스는 미국의 원유 생산은 원유 시장의 균형을 불러오기에 충분할 정도로 둔화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에 이날 쉐브론과 헬리버튼 등 에너지 관련주들 일제히 하락하며 뉴욕 증시를 끌어내렸습니다.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종목별 흐름과 그에 따른 종목 주요 소식들도 외신 통해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유럽장 마감 상황은 또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그리고 유가 상당히 큰 폭으로 좀 하락이 됐는데요. 유가 상황 그리고 상품 시장 환율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이즈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앞서 마감했던 금요일 유럽 증시는 미국 증시와 다르게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올해 들어서 유럽 주식형 펀드로만 올해 356억 달러의 자금이 유입됐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양적 완화 수혜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 모습이었습니다. 영국 증시를 제외한 주요국 증시 일제히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런던 푸치백 지수가 0.3%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쳤고 독일 닥스 지수는 0.87% 추가적으로 오르면서 또 한 번 사상 최고 랠리를 썼습니다. 프랑스 까크 지수도 0.46% 상승 랠리에 동참했고요. 수출주가 대체로 상승을 견인하는 양상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상품시장 점검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제 유가는 크게 밀렸습니다. 강달러 영향과 미국의 산유량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조짐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가에는 부담 요소로 작용을 했었고요. 배럴당 4.7% 밀리면서 44달러 84센트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만 지난 1월 24일 이후로 최저치로 또 한 번 밀려났고요. 또 주간 단위로는 10% 가까이 밀렸습니다. 금값은 소폭 올랐습니다. 미국 달러화 강세라는 호재가 있었고 미국 달러화 강세라는 악재 그리고 뉴욕 증시가 약세라는 호재 서로 맞물리면서 공방이 이어졌었고요. 소폭 오르면서 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1,152달러 40센트의 종가를 썼고요. 옥수수 가격은 부실당 0.07% 소폭 올랐습니다. 이어서 주요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반도체 몇몇 종목들이 이날 반등을 시현했습니다. 이에 따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7% 올랐고요. 공포지수인 빅스지수는 3.76% 올랐습니다. BDI 발틱 운임 지수가 지난 2거래일 연속 좀 밀렸었는데요. 이날 다시 반등하면서 562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 채권 시장 점검하겠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지난 금요일에 이원 10전 오르면서 원달러 환율 1,128원 50전에 종가를 썼고요. 6개국 통화가치 대비 달러 흐름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12년 만에 100포인트 선을 넘어섰습니다. 달러 초강세 이어지면서 0.92%, 1% 가깝게 오르면서 100.18포인트를 썼고요. 마지막으로 뉴욕 채권시장에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이 전거래일 대비 0.01%포인트 소폭 오른 2.11%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금요일 글로벌 마감 동향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유럽까지 저희가 모두 다 소식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마토 모닝쇼 이제 1부 순서 여기서 모두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저희 잠시 후에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